중국은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베껴서 기술을 탈취하거나 모방하여 가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한국이 중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러한 역전 현상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을 향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합니다. 최근 중국은 김치, 한복, 심지어 손흥민까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공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동남아의 한류 열풍을 이용해서 엉터리 한글명이 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곳에 화를 내며 당하고만 있는데 막상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중국을 잘 활용해서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일 식품으로 사상 최초 1조 원 매출. 우선 한 한국 회사는 최근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다주의 스폴스 지역에 17만 평 규모의 생산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한국 회사는 기존에도 현재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동부 뉴욕, 뉴저지, 중부 사우스다코다 등의 생산기지를 뒀습니다. 바로 이 회사는 CJ 제일제당으로 미국 현재 만두 생산 공장을 대폭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두의 종주국은 중국으로, 딤섬, 바우즈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작 한국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이제 한국이 중국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반대로 돈을 긁어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CJ 제일제당은 생산 라인을 선제적으로 늘린 것은 지난해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한 비비고 만두의 폭발적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미국 전역의 만두 생산 공장 가동률이 90%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단일 식품으로 매출 1조를 이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업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에서 절반 이상인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CJ 제일제당은 해외 전체 만두 매출 중 미국 비중을 지난해 65%에서 올해 70%로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만두 종주국 중국 음식을 25년 만에 밀어내고 한국형 만두가 1위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 만두와 비슷한 일본의 교자도 동시에 한국 만두에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공개된 지도 한 장은 한국 CJ의 대표 제품인 비비고 만두 공장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한국 만두의 생산 공장이 모자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자 중국 네티즌들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이 만두를 국제 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며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도둑이 재발절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은 실제 김치를 국제 표준으로 등록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 한국도 그럴까봐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이제 만두는 아예 한국 식품으로 강조하며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비비고 미국 광고에서는 미국 미드에 다수 출연한 이기용 씨가 직접 나와 친구들에게 대접하고 있으며 광고에도 한국의 맛을 즐기세요 라면서 만두가 한국의 것임을 온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미국을 점령해온 중국의 덤플링은 고기와 육즙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만 미국 광고에 등장하는 비비고는 야채도 많이 들어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진짜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무한 확장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앞으로 한국이 중국 것에 모두 한국 이름을 붙여 판매할 것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허거나 마라탕 같은 음식은 누가 봐도 중국의 음식이며 중국에서 즐겨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을 한국에서 개량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히트를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앞서 CJ 비비고의 미국 광고에서는 비비고뿐만 아니라 미니 완탕도 한국 음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완탕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만두에 육수 등을 부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통 음식으로 유명합니다만 미국인들은 이제 완탕을 한국 음식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는 이제 만두나 완탕을 어찌되었든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우리는 중국 음식을 한국이나 일본 회사에서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라면서 가능하다면 같은 동북아시아인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이 만드니까 더 맛있고 좋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국에서 만들면 안전하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 음식을 만들어 판매해봐라 하는 것이죠. 중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비슷한 일은 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한국에 K가 붙었을 때 신뢰, 안전, 세련됨, 탁월함 등의 단어가 연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신뢰를 까먹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 적극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었고 집에서 요리 시간이 늘어난 미국 회사에서는 한국의 만두가 더 날개도 치듯 판매가 되었습니다. 실제 한국의 만두가 맛있고 뛰어나다는 평입니다. 미국 셰프들은 한국의 비비고 만두가 얇은 만두피와 적절한 재료 배합으로 뛰어난 맛을 낸다고 말합니다.
미국 홈쇼핑에서는 헬시푸드라며 웰빙 음식으로 강조하면서도 맛이 뛰어나다고 광고를 진행 중입니다. 맛이 없는데 단일 식품으로 1조를 파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한국 회사가 입맛에 맞게끔 잘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일본에서 인도 카레를 일본식 카레로 변형해서 세계적으로 대중화를 시킨 것과 같이 한국도 이제 중국의 다양한 음식을 한국식으로 변형시켜 세계화를 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냅니다. 이러다 보면 중국의 마라탕이나 허거 등도 한국이 세계의 입맛에 바꿔 세계 시장에서 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반대 상황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중국에서는 한국처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국 부메랑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붙여서 절대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음식은 믿을 수가 있으며 중국산은 이미지도 안 좋고 불안해 먹기가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조차 시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 만두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식품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지 중국은 그게 없어 라고 말하며 중국이 신뢰를 얻지 못함을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냉동식품 관련 이상 행동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 들어오는 냉동식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다며 다른 나라 냉동식품을 수입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역풍이 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반대로 중국 냉동식품에 코로나가 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발원지인데 계속 다른 나라에 뒤집어 씌우니 냉동식품도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 냉동식품에서 코로나가 나왔으니 다른 나라 냉동식품에 뒤집어 씌운다는 소문에 중국산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한국산 냉동 만두가 더 잘 팔리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서 짝퉁이 많다,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반면 많은 나라에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국가 이미지가 신뢰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싱가포르의 설문조사를 보면 코로나 이후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방역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창궐한 지난 6월에 직원들 긴급 상황 시 치료해달라며 한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역별로 이러한 긴급 의료 국가들이 있는데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을 지정한 것입니다. 동아태 지역의 세계은행 근무 국가는 29개국인데 이들의 직원과 가족이 위급 상황 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세계은행은 선진적 의료 수준과 K방역 등의 성과를 보고 가장 알맞은 국가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가 중국의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시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은 여행이나 의료 등에서 그 설 자리를 잃게 되며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종주국이 중국인 만두로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은 맛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위생을 비롯해 평가가 가장 까다로운 식음료 부문에서조차 인정을 받으며 공장을 2배 이상 확장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장 한국의 김치부터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함을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체들의 무기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들의 선전에 힘입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방위산업체 순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방산업체들의 매출액은 약 4,2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4,30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방산업체 100위권 내에 미국 업체가 43곳 포함되어 있고 이들 업체의 지난해 총 매출은 전년 대비 7.2%가 증가한 2,460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가별 무기류 판매 순위에서도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현 트럼프 정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체들 또한 이익을 봤다. 방위산업체 중 부동의 1위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지난해에도 47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 1위 기업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2위와 3위도 미국 기업입니다. 2위는 보잉, 3위는 레이시온이 차지했죠. 4위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이고 5위와 6위 역시 미국입니다. 노롭스 그러먼과 제네럴 다이내믹스죠. 국가별 순위로 2위는 러시아입니다. 100위권 내에
모두 10개의 업체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년 매출액은 362억 달러로 전체의 8.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방산업체 알마즈 안테이는 작년 안에 전년 대비 18% 증가한 96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세계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대공 미사일 S-400의 판매 호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국가별 순위 3위는 영국, 4위는 프랑스였습니다. 한국 업체는 100위권 내에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등 모두 3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성장도 눈에 띕니다. 스톡홀름 국제연구소의 통계에는 자료 부족을 이유로 중국 업체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7개 정도의 회사가 100위권 내에 드는 매출을 올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닷컴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10개나 신규 톱백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의 성장도 상당히 가파릅니다. 한화그룹은 올해 글로벌 방산회사 30위권 재진입이 유력합니다. 현재는 글로벌 순위에서 3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5계단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국내 경쟁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나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보다 훨씬 상위권입니다. 산화방산 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수주를 따내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디펜스 뉴스닷컴에 따르면 한화방산 부문은 지난해 기준 매출 4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8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4개사의 실적을 합한 것입니다. 한화방산 부분은 2013년까지 글로벌 10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모태사업인 방산사업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1월 삼성그룹과 2조 규모의 빅딜을 결정하면서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시 한화는 방산 계열사인 삼성테크인과 삼성탈레스, 화학 계열사인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 총 4개사를 넘겨받았습니다. 삼성테크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테크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삼성탈레스는 한화탈레스를 거쳐 현재 한화시스템으로 탄생했죠. 2014년 곧바로 성과가 나와 52위로 올라서더니 인수가 완료된 2015년에는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31억 달러, 우리 돈 3조 700억 원을 기록했고 순위 역시 38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두산 방위산업 부분 DST를 인수하며 역대 최고 순위인 19위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0위권 밖으로 밀려난 후 계속해서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0위권 재진입은 확실시됩니다. 게다가 글로벌 수주의 영향으로 20위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반기에도 연이은 수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최대의 성과는 이달 초 호주 육군의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파렐릴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한화디펜스는 1조 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에 K9 자주포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계약은 내년 중에 이루어집니다.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합니다. K9 자주포는 국산 명품 무기로 손꼽힙니다. 석기 수출을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 수출했고 호주는 7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북유럽 주요 국가를 비롯해 세계적인 강대국인 호주까지 한국의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의 압도적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이겠죠? 또한 K105A1 자주포 추가 양산과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외주 정비,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체계 개발, 120mm 자주 박격포 양산 등으로 상당한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경우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길 구축함의 전투체계와 레이더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사인 LIG 넥스원도 입찰서를 냈지만 한화시스템의 수주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호주와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7월 한국 방산업계에 대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호주 독거미에서 이름을 딴 국산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군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입니다. 최종 승부의 상대는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입니다. 한화는 최종 후보에 뽑힌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M2 브래들리 장갑차로 유명한 미국의 BAE 시스템즈를 떨어뜨리고 선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BAE 시스템즈는 10대 방산업체에 들어가는 최고의 회사 중 하나입니다. 곧 시제품 2대가 경기 평택항에서 호주로 향한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정부는 2022년 2분기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사업은 5조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를 자랑합니다. 만약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국산 장갑차가 선진국의 주력 장갑차가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한국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실제로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무게 42톤, 최대 시속 65km입니다.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보다 2톤가량 가볍습니다. 링스 장갑차는 무장까지 포함하면 50톤에 육박합니다. 차체가 너무 무거우면 기동성이 떨어져 적의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물론 방호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무게는 감수해야 합니다. 레드백 개발팀은 방호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조건에서 차체의 불필요한 무게를 줄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고무궤도 CRT입니다. 캐나다 궤도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무게는 철제 궤도가 4.9톤, 고무 궤도는 2.2톤으로 무려 2.7톤의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무 궤도의 내구성은 철제 궤도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합니다. 또한 철제 궤도는 500km 전후로 고무 패드를 교체해야 하지만 고무 궤도는 1년에 800에서 1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5년마다 교체하면 됩니다. 또한 소음과 진동이 기존 차량과 비교해 70%나 감소했습니다. 철제 궤도는 지뢰 폭발 시 그 자체가 파편이 돼 생존에 위협이 되지만 고무 궤도는 그런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화는 기술력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